안녕하십니까. 조영진 세무사 농사입니다. 오늘은 건설업의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10장에 대해서 오야지 10장의 부가세법상 과세 대상인지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판례를 보면 과세 대상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부가세를 과세하는 경우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건설 장비나 사무소 등 물적 설비가 있으면 당연히 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10장이 품떼기 계약서를 썼다. 품떼기 모작공사의 경우죠. 이런 경우에도 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용 근로자를 모집 관리하고 노임 하자 보증금을 정산하거나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및 지체 상금률을 약정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독립적인 납세 의무자로 보고 있고 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품떼기 계약서에 뭐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다음 독립성이 있다고 보고 다음 본인 통장으로 그러니까 10장의 통장으로 공사비를 받아서 노무비, 재료비, 식비, 유류비 등을 직접 지급했다. 그러니까 독립사업자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공사대금에서 근로자들의 노임 및 관련 경비를 지출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으면 이를 다 남는 금액이 있을 때 자신의 수입으로 하고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수입과 손해에 대한 손실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는 사업자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반면에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건설 장비나 사무소 등 물적 설비 자체가 없는 경우, 보통 집으로 사업자 등록을 낸 경우. 두 번째, 노무비 대리 지급 책임자의 법정 책임을 문서화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은 경우. 그러니까 노무비를 보통 현장에서 십장에게 통으로 지급하고 십장이 일용 근로자들에게 분산해서 이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들이 일반화돼 있죠. 그런 경우에 노무비 대리 지급의 책임자의 법정 책임만을 문서화하기 그런 목적으로 이제 품떼기 계약을 했더라도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품떼기 계약을 형식적으로 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사업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자체를 하지 않고 세무서가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세무서가 직권으로 하는 경우는 자발성이 없다 이런 얘기죠. 다른 일용 근로자에게 대부분 이제 즉시 이체, 이제 급여를 바로 이체하는 그러니까 급여 전달 체계의 일부에 불과한 경우 그렇다. 다음 자재들을 보통 품떼기 계약서도 그렇긴 한데 법인으로부터 자재 등을 조달받고 다른 일용 근로자들과 함께 노무도 제공하고 그러니까 자재를 조금받고 자기도 노무를 같이 제공하고 또 지시 감독을 도급인으로부터 받고 또 현장에 안전사고 발생 시 이를 보고하는 그런 위치에만 있다고 하면 과세 대상으로 보기 힘들지 않냐 이런 부분입니다. 실제적인 그 플로우 차트를 보면 여기 국세청이 있고 시공사가 있고 십장이 있다. 그러면 시공사가 십장에게 용역비를 일정 부분을 지급을 하고 하도급 계약을 한다. 하도급 업체인 것처럼 그래서 품떼기 약정한다. 물론 이제 하도급 자체가 면허가 있는 하도급인이 돼야 되지만 십장은 면허가 없죠. 그래서 불법 하도급 쪽으로 가긴 가게 되는데 이때 품떼기 약정서 모작공사 계약서를 쓴다. 그러면 십장은 이제 일용직들을 이제 에게 급여를 일당을 이제 분배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때 자기 몫을 가지게 되고 여기 플러스 알파 더 받을 수 있죠. 이건 이제 4대 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겠죠. 세금이나. 그래서 십장의 이 입장에서 가지고 다니는 뭐 이렇게 같이 다니는 일용직들에 대한 노무비 대장을 시공사가 노무비 대장을 모아가지고 일용 근로자 지급 조서를 국세청에다 제출하는 그런 구조다. 그러면 이제 국세청이 봤을 때 장기 뭐 입원을 했다든가 군내에 입다했다든가 해외 유학자, 기초수급자, 사망자, 타 현장의 이중 근로자가 많이 있겠죠.
사업자, 고소득자, 과다근로자 뭐 이런 사람들의 명단을 추려가지고 보면 실제로 여기서 현장에서 일용직으로서 노동을 제공한 것 같지 않다라고 해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에 시공사는 법인세나 소득세를 추징받게 되는 그런 구조가 나올 수 있죠. 네, 이 10장이 그 일용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에 10장을 사업자로 인정을 할 것이냐, 인정을 하지 않을 것이냐의 부분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역시 자기 책임과 계산에 의해서 10장이 사업자 등록을 필요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업자로 인정할 것이냐의 부분은 사업자 등록은 형식적인 것이고 실제로 사업자냐 이 부분을 보고 판단을 하는데 자기 책임과 계산에 의해서 행동하느냐, 지시감독을 받지 않느냐, 부가세나 소득세가 과세되느냐, 건설사의 불법죄 하도급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보고 판단을 하는데 사실상 이러한 그 구조로 봤을 때 10장의 독립사업성을 과거에는 인정했지만 지금으로는 패턴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추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10장의 부가가치세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